물리학 수업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물리를 통해 인생을 가르치는 선생님 서민수입니다. 종이 한 장은 쉽게 구부러지지만 종이 여러 장이 함께 모이면 강한 인장 및 압축 구조물이 돼요. 이번 시간에는 함께의 시너지에 대한 물리학, 물질의 자성 단원입니다. 자성이라는 것은 자기적인 성질을 줄임말로 저번 시간에 자기장의 원인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죠. 자기장의 원인은 뭐였습니까? 그렇죠. 전류. 여러분, 전류는 누구의 흐름이었죠? 그렇죠. 전하. 이 단원의 제목은 물질의 자성입니다. 물질이 왜 자기적인 성질을 띠는가, 그 이유를 파헤치기 위해서는 물질을 구성하는 가장 근본적인 근원을 탐구해야겠죠. 그 물질을 이루는 가장 작은 입자, 더 이상 쪼개지지 않는 입자, 그것을 톨턴은 무엇이라 정의했습니까? 그렇죠. 원자. 그런데 현대 물리학에서는 원자도 쪼개졌어요. 여러분도 잘 알고 있습니다. 원자는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습니까? 그렇죠. 원자 핵과 전자. 보통 원자 모형을 여러분이 공부하기로 원자 핵을 중심으로 전자가 공전하는 그런 궤도 모형을 살펴보았어요. 지구 주변에 달이 공전하는 것처럼 원자 핵을 중심으로 전자가 궤도 운동을 하는 이런 모델을 많이 봐왔습니다. 이처럼 원자 내부에는 전자가 움직여요. 전기를 띠는 입자, 전하인 전자가 원자 주변을 움직이게 되면 그 원자 주변에 전류가 흐르는 것이고, 그 전류가 원자 내부에 자기장을 형성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원자 내 전자의 운동이 원자를 하나의 자석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 전자의 운동을 하나하나 살펴볼게요. 일단 지구 주변에 달이 공전하는 것처럼 전자도 원자 핵을 중심으로 공전 운동을 해요. 궤도 운동이라 부르며 이걸 여러분은 공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전자가 원자 핵을 중심으로 이렇게 시계 반대 방향으로 공전한다고 할게요. 그러면 전자의 운동에 따라 원자 핵 주변에는 하나의 원형 전류 고리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전류의 흐르는 방향은 시계 방향으로 정의될까요? 반시계 방향으로 정의될까요? 그렇죠. 시계 반대 방향으로. 왜냐하면 우리는 전기 회로 파트에서 공부했습니다. 전류가 흐르는 방향은 전자가 이동하는 방향의 반대다. 그래서 궤도 운동에 의해서 원자핵 주변에 흐르는 전류가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흐르게 된다. 이 전류가 원자핵 중심에 자기장을 만들겠죠. 원형도선 중심에 형성되는 자기장의 방향은 오른손 법칙을 이용해서 엄지손가락 전류 방향으로, 그때 내 손가락이 원형도선 중심 쪽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자기장의 방향은 이렇게 아래 방향을 향한다. 선생님이 파란색으로 그린 화살표는 궤도 운동에 의한 자기장이다. 그 다음에 지구 주변의 달이 공전만 하지는 않습니다. 자전도 하죠. 자기 자신을 축으로 전자 또한 자전과 같은 운동을 하는데 그것을 스핀이라고 부를 거예요. 전자가 자신을 축으로 회전하는 것도 전기를 띠는 입자의 움직임에 비견되기에 그 스핀에 의한 자기장도 다음과 같이 형성이 됩니다. 이처럼 원자 내 전자의 운동이 원자를 하나의 자석으로 만드는 것이다. 선생님이 스핀에 의한 자기장 주황색의 화살표를 궤도 운동에 의한 자기장 파란색 화살표보다 더 길게 그렸거든요. 그 이유는 원자 내 자기장에 큰 영향을 주는 것은 스핀에 의한 자기장입니다. 여러분, 이 스핀이라는 현상은
수학을 통해서 예측하게 된 물리 현상이에요. 갈릴레오 갈릴레이는 자연이라는 이 거대한 책은 수학이라는 언어로 쓰여 있다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수학이라는 것은 자연 현상을 설명할 뿐만 아니라 발견되지 않는 자연 현상까지도 예측해요. 그 대표적인 사례가 스핀입니다. 디렉이라는 사람이 스핀이라는 물리적인 현상을 예측하거든요. 자신이 유도한 방정식을 풀어가는 과정에서 나온 해가 물질의 자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단서임을 예측합니다. 그 해가 바로 스핀이라는 거죠. 실제로 그 스핀에 응한 자기장이 원자 내부의 자기장에 크나큰 영향을 미친다라는 걸 실험으로 확인을 함으로써 이 디렉의 스핀 이론은 물리학의 중요한 이론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이처럼 수학과 물리학, 서로 다른 학문의 콜라보로 인해서 비롯된 통찰이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라는 사례를 통해 우리는 가치의 가치, value of together를 확인해 볼 수가 있죠. 네, 우리가 살펴본 이 스핀과 궤도 운동에 의한 자기장은 원자 하나의 경우이고요. 그리고 원자 운동을 1차원으로만 살펴본 겁니다. 사실 물질을 구성하는 원자는 엄청나게 많고요. 그리고 전자의 운동은 1차원이 아니라 적어도 3차원일 겁니다. 그 다양한 차원의 운동 그리고 엄청나게 많은 수의 원자, 그것들의 복합적인 상호작용이 물질의 자기적인 정체성을 결정하는 거예요. 이 자기적인 정체성은 세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여러분이 통합과학 시간에는 물질의 전기적인 성질에 따라서 전도체의 종류를 도체, 부도체, 반도체로 분류했었잖아요. 이번 시간에는 자성체를 세 가지 종류로 분류할 겁니다. 첫 번째, 상자성체. 상자성체의 경우에는 물질을 구성하는 원자 자석들이 각각 자기장 방향들이 제멋대로라서 전체적으로 알짜 자기장 값이 0인 상태입니다. 특별한 외부 자기장이 없을 때 상자성체를 구성하는 원자들의 자기장 방향이 제멋대로인 상황. 근데 이때 외부 자기장을 걸어줄 거예요. 왼쪽에 자석에 N극, 오른쪽에 자석에 S극을 세팅하면 가운데 영역의 자기장 방향은 오른쪽을 향합니까? 왼쪽을 향합니까? 그렇죠. 오른쪽 자석의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가는 방향으로 우리 자석의 자기력선 분포 확인했었습니다. 이때 상자성체를 구성하는 원자 자석들은 외부 자기장과 같은 방향으로 정렬이 돼요. 상자성체에 어떤 일련의 패턴이 생겼습니다. 상자성체의 왼쪽으로 자기력선이 들어와서 오른쪽으로 나가는 패턴이 생겼죠. 여러분, 상자성체의 왼쪽으로 자기력선이 들어오고 있어요. 자석의 N극입니까? S극입니까? 그렇죠. S극. 그리고 오른쪽으로 나가고 있으니 상자성체의 오른쪽은 N극이 됩니다. 어때요? 외부 자기장의 방향으로 정렬되면서 하나의 자석이 됐죠. 자성을 갖게 됐습니다. 이처럼 자성을 띠는 현상, 외부 자기장의 방향에 따라 원자 자석들이 정렬되면서 자성을 띠는 현상을 자기화 혹은 기를 생략해서 자화라고도 불러요. 상자성체의 경우에는 서로 마주보는 두 개의 극이 반대 종류라서 끌려옵니까? 밀려납니까? 그렇죠. 끌려오죠. 그래서 상자성체는 외부 자기장에 약하게 끌려오는 자성체예요. 이때 외부 자기장을 다시 없애준다면 상자성체의 원자 자석들은 처음처럼 랜덤하게 분포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알짜 자기장이 다시 0이 되는 자화가 되지 않아 있는 상태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러한 상자성체에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종이, 그 다음에 플라스틱,
그 다음에 알루미늄, 마그네슘, 그 다음에 산소 이런 애들이 상자성체예요. 그 다음에 반자성체 봅시다. 반자성체도 상자성체처럼 외부 자기장이 없을 때 알자 자기장이 0이라 자성을 띠지 않아요. 이때 외부 자기장을 걸어준다면 상자성체의 경우처럼 오른쪽 방향으로 자기장을 걸어준다면 반자성체의 경우에는 그 이름에서 뭔가 직감할 수 있습니다. 외부 자기장의 반대 방향으로 원자 자석들이 정렬되면서 다시 일련의 패턴이 생기죠. 이 경우에는 왼쪽으로 자기장이 나가고 오른쪽으로 들어와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왼쪽이 N극, 오른쪽이 S극. 자성을 띠게 됐습니다. 정렬되면서. 반자성체도 외부 자기장이 걸리면 자화가 돼요. 그리고 이 경우에는 서로 마주보는 두 개의 극이 같은 종류라서 밀어내겠습니다. 반자성체는 청력이 발생해요. 외부 자기장에 의해. 이때 외부 자기장을 없애준다면 상자성체처럼 알자 자기장이 0이 됩니다. 선생님이 반자성체를 설명할 때에는 상자성체처럼 일일이 원자 자석을 그리지 않았어요. 이제 그 이유는 상자성체랑 반자성체는 일단 원리가 다릅니다. 반자성체의 경우에는 전자값들이 가득 차 있는 안정적인 원소들이 함유되어 있는 물질 내부에서 발생하는 양자역학적인 효과예요. 원리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구태여 원자 자석으로 나타내지 않았던 거 확인하시고요. 이런 반자성체들로는 무엇이 있느냐? 구리, 그 다음에 유리, 물, 그 다음에 금, 그 다음에 수소 이런 애들이 반자성체다. 통합과학 시간에 임계 온도 이하가 되면 전기 저항이 완전히 0이 되는 소재 배웠었습니다. 그게 뭐였죠? 네, 초전도체. 이 초전도체는 임계 온도 이하가 되면 전기 저항이 0이 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자성체로서의 어떤 성질을 갖게 돼요. 이 초전도체는 임계 온도 이하에서 됩니다. 뭐가? 방금 여러분이 공부했던 반자성체가 됩니다. 파란색으로 그린 직사각형은 반자성체예요. 네, 초전도체, 임계온도 이하 상태의 초전도체라고 합시다. 그러면 얘는 상자성체가 된다고요? 반자성체가 된다고요? 네, 반자성체. 이 상태에 바닥에 N극을 세팅한다고 할게요. 그러면 초전도체 외부에, 초전도체 근처에 자기장 방향은 N극에서 자기장 나가니까 이게 윗방향을 향합니다. 하얀색 화살표는 초전도체 근처의 외부 자기장 방향. 반자성체가 되기 때문에 초전도체 내부의 자기장 방향은 위를 향합니까? 아래를 향합니까? 그렇죠. 아래를 향하죠. 따라서 초전도체 내부는 외부 자기장과 내부 자기장이 서로 방향이 반대예요. 그리고 이 초전도체의 경우에는 외부 자기장과 같은 크기의 내부 자기장이 생긴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 초전도체 내부의 자기장이 완벽히 0이 돼요. 이제 이 현상을 발견한 사람의 이름을 따서 이거를 마이스너 효과라고 부릅니다. 초전도체가 임계온도 이하에서 반자성 효과가 나타난다는 거, 마이스너 효과. 이렇게 정리할게요. 이제 마지막 남은 자성체, 강자성체 보겠습니다.
강자성체에도 상자성체처럼 원자 자석들이 있는데 혼자 있지 않고요. 같은 자기장 방향을 갖는 원자 자석들끼리 함께 있습니다. 영역을 형성해요. 그리고 이 방향을 갖는 원자 자석들도 혼자 있지 않고 함께 영역을 형성해요. 이처럼 같은 자기장 방향을 공유하는 원자 자석들이 형성하는 영역, 이걸 자기구역이라고 부르고요. 줄여서 자구라고도 부릅니다. 이처럼 원자 자석들은 자기랑 같은 친구들끼리 영역을 형성을 한다. 근데 어쨌든 전반적으로 자기구역 내의 원자 자석들의 자기장 방향이 제멋대로라서 외부 자기장이 없을 때에는 알자 자기장이 0이라는 거. 그런데 이때 외부 자기장을 걸어준다. 오른쪽 방향의 외부 자기장을 걸어준다면 상자성체처럼 같은 방향으로 원자 자석들이 정렬됐는데 혼자 있는 게 아니라 함께 있다 보니까 더욱 동조화되면서 강하게 자화됩니다. 여기 구역도 저기 구역도 나머지 구역도 혼자 있을 때보다 함께 있다 보니 더욱 강하게 자화가 돼요. 따라서 강하게 자화가 되다 보니까 이 경우에는 상자성체처럼 여기가 S극이고 여기가 오른쪽이 N극이니까 끌려오고요. 상자성체의 경우랑 비교했을 때 더욱 강하게 끌려온다. 그래서 이름이 강자성체예요. 너무나도 강하게 자화가 돼 있다 보니 외부 자기장을 없애주어도 혼자 있는 게 아니라 함께 있으니까 자화된 이 정렬 상태가 어느 정도 유지가 됩니다. 완벽히 랜덤하게 흐트러지지 않아요. 따라서 강자성체의 경우에는 외부 자기장을 제거해도 자화된 상태가 유지된다. 이게 강자성체만이 가지는 아이덴티티죠. 이 강자성체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철, 니켈, 코발트. 이런 강자성체를 활용하는 대표적인 물품들을 우리 두 가지 알아볼게요. 첫 번째, 우리가 저번 시간에 확인했던 전류가 흐르는 솔레노이드 주변에 생기는 자기장을 활용한 전자석. 전자석은 코일을 휘감아서 만드는 자석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코일에 전류가 흐르면 코일 내부에 자기장이 형성이 되는데 이게 막대 자석 근처의 자기장과 너무나 유사하다는 거에 착안해서 만든 자석이죠. 그런데 휘감기만한 코일에 흐르는 전류에 의한 자기장 값 자체는 워낙에 약해요. 그래서 쇠클립 하나조차도 당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장을 증폭해야 돼요. 어떻게? 이 코일 안에 강자성체인 철심을 박는 거예요. 여기에 철심을 박고 코일을 휘감는다면 철심, 강자성체니까 외부 자기장의 방향으로 자화되고 그 자화되는 강도가 굉장히 강합니다. 얼마나 강하냐면 이 철심에 생기는 자기장이 코일에 흐르는 전류가 만드는 자기장보다 무려 1000배나 강해요. 이렇게 강해지면 드디어 뭔가 끌려오죠. 전자석.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드디스크. 하드디스크는 데스크탑 PC의 본체에 활용되는 메모리 장치인데요. 정보를 저장하는 장치입니다. 어떤 구조로 이루어져 있냐면 빙글빙글 돌아가는 원판, 이 원판을 플래터라고 부를 거예요. 이 플래터가 강자성체입니다. 그리고 정보를 입력하는 부분, 이제 여기를 헤드라고 불러요. 이 헤드는 자기장을 이용해서 플래터에 정보를 입력하는 거니
헤드는 자기장을 쏴줄 수 있는 전자석으로 만듭니다. 하드디스크가 이렇게 시계 반대 방향으로 회전한다고 할게요. 헤드를 진입하기 전에는 플래터의 자기 구역의 자기장 방향이 다 지멋대로예요. 그런데 이때 이제 헤드에서 자기장을 걸어줍니다. 헤드에서 윗방향의 자기장을 걸어준다면 이 원자 자석들 자기장은 외부 자기장의 같은 방향으로 정렬되겠죠? 강자성체니까. 그리고 헤드를 벗어나도 자화된 방향이 유지돼요. 왜? 강자성체니까. 그 다음에 헤드가 이 방향으로 자기장을 걸어준다면 그 다음에 진입하는 자기 구역의 자기장 방향이 그 방향으로 정렬되겠죠. 역시 헤드를 벗어나도 유지됩니다. 강자성체라서. 그 다음에 이 방향으로 헤드가 자기장을 걸어준다면 그 다음에 진입하는 이 자기 구역의 자기장도 그 방향으로 정렬돼요. 이처럼 헤드에서 걸어주는 자기장 방향으로 정렬되고 이게 유지되는 이 메커니즘이 정보를 저장하는 어떤 패턴으로 인식이 되는 거죠. 이처럼 자기장을 이용해서 정보를 저장하는 하드디스크, 강자성체를 이용한 것이었다. 오늘 공부한 내용 정리하겠습니다. 원자 내의 자기장에 영향을 주는 것은 전자의 궤도 운동과 전자의 스핀 두 가지에 의한 것인데 스핀에 의한 영향이 훨씬 크다라는 거. 그 다음에 상자성체의 성질 그리고 반자성체의 성질. 초전도체는 임계온도 이하에서 반자성체가 된다는 것과 그 다음에 강자성체의 성질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공부한 강자성체의 경우에는 자기 구역에서 원자 자석들 서로가 단단히 잡아주다 보니 엄청 강하게 자화되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쉽게 잃지 않는 어떤 강자성체만의 아이덴티티가 결정이 됐다는 거죠. 이처럼 혼자보다 함께 있을 때 더욱 강해지는 이 강자성체가 가지는 가치의 가치, 우리의 삶에도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보통 마음이 흐트러지고 뭔가 집중이 안 될 때 함께하는 사람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들과 함께 과거를 추억하고 현재를 위로하며 미래를 응원하다 보면 뭔가 포기하고 싶다가도 다시 큰 용기를 얻게 돼요. 비록 함께한 순간이 굉장히 찰나에 불과할지라도 그 함께의 인연은 그 짧은 순간을 오래도록 기억하게 합니다. SAS의 친구를 들으며 오늘도 물리를 통해 인생을 배웁니다.